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주 초반만 해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성화가 되면서 트럼프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의 상승 흐름은 거셌는데요. 그 흐름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약화가 됐고 지난 금요일에는 옵션 만기도 겹쳤다라는 점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내림세를 보였는데 그 배경에는 반도체 종목 그리고 빅테크 종목의 하락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견고한 미국의 소비 지표를 받아든 데다가 연준 위원들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들이 연이어서 나온 점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옵니다. 글로벌 IB들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고민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IT 지출 삭감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놓고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복귀부터 함께 하시죠. 그날은 한 줄 정리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반등을 묻은 2차 전지, 당근과 채찍이 함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채찍의 내용부터 볼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것과 한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이슈, 그리고 무엇보다 영향을 많이 미친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가능성,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 심리는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를 중심으로요. 코스피 지수 기여도 하위 10개 종목 중에 7개가 2차 전지 쪽이었죠. 트럼프 리스크 알고 있던 매였는데 정작 정말 맞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나니 시장의 충격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10% 이상 빠지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종목 하락을 더 가파르게 촉진시켰습니다.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이렇게까지 밀리고 부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급에서는 풍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이오와 반도체 쪽으로 관심이 좀 이동했고 특히나 강하게 관심을 받았던 것은 삼성전자가 되겠죠. 삼성전자의 수급 블랙홀과 2차 전지 하락이 같이 맞물리면서 말 그대로 시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날의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낙폭 과대 그리고 저가 매수 유입이 있었고요. 정말 간만이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삼성전자로 들어오면서 잠시 종가를 보고 눈을 의심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삼성전자가 7% 이상 급등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외에서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슈를 전하면서 3% 추가 상승을 나타냈죠. 장중과 시간에 합해서 10%인데 삼성전자가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55,000원권이라는 게 마음 한켠을 시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날 삼성전자의 장중 급등 이슈와 ASML이 2030년까지 반도체 섹터가 장기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주가가 양호했습니다. 삼성전자 7%, SK하이닉스 3%, 테크윙, PSK홀딩스, 그리고 LG랜드가 8% 올라갔고요. SNS텍 등의 종목들도 개별 호재와 ASML의 전망과 맞물려서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코스닥이 올라설 수 있었던 것도 반도체 소부장과 일부 바이오 그리고 일부 엔터 종목들이 강한 덕분이었습니다. 코스피 쪽은 0.08% 소폭 밀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 3%씩 올라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2차 전지 대형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밀렸는가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당근과 채찍, 당근은 삼성전자, 채찍은 2차 전지가 됐던 하루로 기억나네요. 자, 지난 금요일장 흐름이었고요. 삼성전자의 이 소식을 마중물로 여겨야 될지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장 마감 이후에 1년 동안 1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안을 발표했죠. 3조 원은
당장 오늘부터 해서 3개월간 매입 소각하고 7조 원은 이후 이사회 결의 후 추가 매입 소각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의 매입 소각 사례 등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서 16년도, 17년도에서 18년도 각각 10조 원 내에 자사주 매입 소각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랐죠. 23에서 30% 정도 상승이었습니다. 명확했던 건 주가 방어 수단, 주가 부양의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2024년, 2025년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주가 반응은 어떨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10조 원을 기술 개발과 혹은 장비 교체 등에 다양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M&A 등도 그렇고요. 그것을 지금 이 타이밍에 너무 뒤늦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것은 결국 대주주 담보 하락 방어의 목적이 아니냐라는 의구심 등도 많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흐름에 불과할 뿐 본격적인 기술 경쟁력 회복과 외국인의 추세적인 매수 유입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죠.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시각도 분명 있습니다. 사측의 적극적인 주가 방어나 주가 부양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 10조를 여기에 썼다고 한들 삼성이 갖고 있는 현금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추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나 혹은 M&A에 쓸 수 있다라는 점을 꼽기도 합니다. 주가 바닥에 마중물 역할을 해줄지,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이고 이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지 이번에 이슈를 어떻게 시장이 평가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동안 삼성전자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악재 등의 키워드 등을 다 본 상황이죠. 그래서 어지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는 이미 악재가 선반영돼 있다라는 시각에는 많이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지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겠죠. 어찌됐건 삼성전자의 이 소식이 시간 외까지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긴 했습니다. 자, 그 외 장으로 본다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있기는 했었죠.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함께 손잡고 달려갔던 당선이 직후의 움직임과는 조금 달리 지금은 순환하면서 일부가 쉬고 일부가 나가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전반적인 흐름은 조금은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금요일은 우주, 방산, 조선 진영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 일부 차익 실현의 물량이 좀 크게 나오기도 했고요. 건설과 재건 쪽에 조금 더 집중되며 올라섰습니다. 재건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10가지 목적의 복원의 계획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 측의 우크라이나 평화 특사를 지명했다라는 소식 등도 있었습니다. SY 스틸텍이 장중 상한가로 끝이 났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역시나 급등 흐름을 기록하면서 일부 재건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중소형 건설단에서도 일부 상승세 보여줬고요. 그 밖에는 히토류 쪽에서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속 히토류가 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 그날 연결고리 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화전자, 동국 RNS 등의 종목 등이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트레이드에서는 건설, 재건, 히토류 쪽으로 이날은 조금 압축이 됐고요. 그 외에는 쉬어갔습니다. 자, 그 밖으로 본다면 유리기판 쪽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로봇 쪽에서도 일론 머스크 집권의 수혜 기대감을 계속 받아갔고요. DIC나 유진 로봇 등의 종목이 상승세, 일부 로봇은 사실 재건과도 같이 연결이 되죠.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날 전진건설 로봇도 금요일장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죠. 15%나 올라섰습니다. 그 밖에는 중국 소비주 일부가 반응을 보였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라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도 이날은 극심하게 변동을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판결 이슈가 있었고요. 그 영향 속에 정치 테마주에 엄청난 급변동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2심과 3심 등의 다양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굳이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PN풍영 같은 경우 29.9% 급등, SG글로벌, 국영GNM 등등이 엄청난 급변동을 기록했네요. 앞으로 트럼프 트레이드는 일정과 혹은 누군가의 코멘트에 맞춰서 계속적인 순환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일정이나 앞으로 봐야 되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브리핑 따로 떼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의 만남이 이루어졌죠. 2년 만에 페루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중 정상은 각각 방한해달라, 방중해달라 서로의 요청을 했고요. 뚜렷하게 그러겠다라는 답은 나누지 않았으나 서로에게 감사하다라는 정도 언급만 내걸었다라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좀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지난 9월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번에 언급이 없이 그냥 방중을 요청했다라는 것에 아쉬움을 내걸기도 하네요. 한국과 중국의 주요 코멘트입니다. 한국의 정상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서 한국과 중국이 안정과 평화 도모하는 데 협력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한 견제를 중국이 함께 해달라라는 목소리를 냈고요. 중국 측에서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수교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 우호 방향을 지키자. 이 말은 즉슨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한국도 중국을 배제하라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될 텐데 그러지 말라라는 느낌을 담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각국이 견제하는 바, 원하는 바가 일단 명확하게 드러난 대목이었습니다. 자, 무튼 한국과 중국의 우호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문화, 관광, 금융에 대한 확대 가능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좀 살펴달라라고 요청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더 많은 투자와 사업을 언제든 환영한다라고 일단은 답을 했습니다. 내년이 이제 한중 수교, FTA 수교 10주년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더 추가적인 사업의 문이 열리게 될지 기대감들도 일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사업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사이 혹은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해서 좀 진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요소로 봤을 때는 한국이 특별히 중국 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나 콘텐츠 정도로 압축을 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엔터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콘텐츠 같은 경우도 디즈니나 넷플릭스 등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징어 게임 시즌2가 12월 달에 방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남아있기는 하죠. 엔터나 콘텐츠 쪽만 우선은 체크해 놓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한 채 끝이 났고요. 특히나 나스닥이 2% 이상 밀렸습니다. 일단 미국의 옵션 만기일 영향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평가이고요.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감, 정부의 IT 지출 감소에 대한 가능성 등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차익 욕구가 후반으로 갈수록 강화됐고요. 국채금리의 흐름에 대한 걱정이 더해지면서 빅테크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무려 12%나 급등했죠. 자,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계속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지속됐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때마침 발표된 소매 판매나 뉴욕 엠파이어 제조업 스테이트 지수가 모두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좋다라는 점, 결국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이 부족하다라는 게 되겠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10년물 기준 여전히 4.4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테슬라나 비트코인은 강세, 빅테크 쪽은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네요. 빅테크와 반도체 쪽이 부진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정부의 IT 지출 삭감 가능성이 제기된 거죠. 이 영향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빠지는 흐름이 있었네요. 당연히 엔비디아도 영향권에 들겠죠. 20일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이 IT 지출 삭감에 대한 우려감 등이 반영되면서 엔비디아 3%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진영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괜찮았으나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드러나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9% 빠지고 이게 전체적인 반도체에 또 그들이 좋은 영향은 못 미쳤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한번 볼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밸런스 측에서 전기차 쪽에 보조금을 폐지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야 영향을 받을지언정 테슬라의 경쟁력은 오히려 부각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전기차 진영이 하락했음에도 테슬라는 3%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화이자, 모더나,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백신과 관련한 종목군들이 모조리 하락했는데요. 특히나 화이자 4%, 모더나는 7% 빠졌습니다. 영향을 준 이슈가 하나 있었죠. 로버트 케네디가 보건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이 인사가 바로 반백신 운동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백신 관련한 종목군들 그리고 식료품 관련한 종목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죠.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누가 어느 부서에 가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 인물의 개인 성향에 섹터의 출렁거림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재로 출렁거렸던 것은 일론 머스크 관련한 섹터군이 될 거고요. 이번에 악재로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바이오와 식료품, 비만 측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일단 케네디가 지명된 상황인데 그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이죠. FDA 통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백신은 무용지물이다. 체중 감량제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 식품 첨가물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 이것이 바로 바이오 종목들, 식료품 종목들 혹은 비만 종목들 모조리 끌어내렸습니다. 모더나, 암젠, 화이자, 일라이릴리, 바이온테크나 펩시코, 코카콜라 등의 종목들 다 하락으로 끝이 났죠. 일부에서는 지명 불발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네요. 논란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지명이 불발될 수 있다라는 언급 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쪽 보시면 정부의 IT 지출 삭감 가능성, 칩스법 폐지 우려, 무역 분쟁 우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나스닥 상장 폐지 우려, 이거 오늘 내일 안에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가이던스 실망감 등이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 흐름이 좋지 못했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다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엄청난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주말 사이에는 일단 소폭 오르며 3% 상승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의 종목으로는 팔란티어가 나스닥 이전 발표로 급등 흐름 나타냈고요. 디즈니가 호실적 효과로 5%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오픈 AI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걸고 넘어졌다라는 소식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 밀렸고요. 주요 헤지펀드 매도 이슈 속에 아마존은 4% 빠졌습니다. 빅테크와 반도체가 좋지 못했던 가운데 바이오, 식료품, 비만도 트럼프의 인사로 같이 밀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다라는 거죠. 옵션 만기일 영향도 상당히 컸던 걸로 파악되고요. 이런 주요 섹터들이 전반적인 하락을 나타낸 가운데 지난 목요일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IRA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 폐지 관련한 이슈가 전기차에 국한되면서 태양광 측은 그때 오르기도 했었는데 태양광 쪽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이 다시금 결국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런, 선로바, 인페이즈 에너지 등등의 태양광 종목들이 같이 밀렸고요.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기차 진영은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전반적인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개별 특징주로 하나 본다면 블룸에너지인데요. 60% 정도 급등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수소
연료전지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고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네요. 그래서 모처럼 이 수소 연료전지 SOFC 관련해서 종목을 한번 꺼내 봅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원 중에서 지금은 태양광 풍력은 트럼프 리스크로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니즈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밖에는 이슈가 되는 게 이 수소 연료전지, 이번에 블룸에너지 상승 속에 연결이 가능할 겁니다. 블룸에너지 벤더로 여겨지는 한선 엔지니어링 등이나 GNC 에너지 관련해서 많이들 꼽고 있는데 관심을 받을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그 밖에 연결고리입니다. 반도체 쪽 호재와 악재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악재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IT 쪽의 지출 삭감 가능성, 칩셋 폐지 우려 등이 있겠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블랙웰 서버 과열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 시도 중이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전에 약간의 노이즈인데요. 이것으로 인해 변동이 나오고 나서 실적이 좋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일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악재의 전초가 돼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빠지게 될지 참 고민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악재성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뉴욕타임즈에서는 몇 주 이내에 첨단 메모리 반도체 기술 대중국 제재 조치를 발표한다. 중국에 대한 제재는 한국에 대한 이익으로 보통 해석이 되고요. 일론 머스크가 xAI에 엔비디아 칩 10만 개를 또 매입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호재와 악재 속에서 우리는 호재에 더 반응해주길 기다려보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게 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제프리스나 미주호 등에서는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보며 목표가를 최근에 상향 조정했죠. 엔비디아 실적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방향을 시사해 줄 겁니다. 데이터 센터나 메모리 등에서도요. 그리고 블랙웰의 공급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여줄지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반도체와 함께 주말에 이제 바이오가 미국에서 많이 빠지니까 국내에서 미들맨 역할을 해줬던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걱정도 일부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이러한 노이즈가 낀다면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바이오 종목군들의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일 텐데요. 단기적으로야 센티 충분히 좀 악재성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국내에서 그동안 알테오젠, 리가켐이나 보로노이 등등의 종목 등은 숫자나 임상으로 인해 증명을 해왔던 기업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주도주의 가치가 이런 이슈로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릴지 고민해보죠. 자, 로이터의 보도에서 연결고리 두 꼭지를 뽑아봤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350조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 측에서는 그에 대한 논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우주항공과 스페이스X 관련한 종목군들 체크될 거고요. 그리고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 에너지 CEO가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됐죠. 리버티 에너지는 콜로라도에 있는 석유 기업입니다. 이쪽의 CEO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트럼프의 그동안의 흐름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 에너지 파이프, 조성, 관광, 피팅, 밸브 쪽에 영향을 주는 뉴스일 거고요. 관련해서 일단 파이프라인과 피팅, 밸브 쪽 종목들 체크해 뒀습니다. 자, 그 밖에 연결고리는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들로 채워봤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장거리 무기를 풀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고요. 블룸버그 측에서는 결국 북한이 러시아에 10만을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 불가능이고요. 델 관련한 액침 냉각 소식이 있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라는 뉴스, 주말 사이 NH투자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STO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별 뉴스로는 노보노디스크 중국 내 위고비 출시 이슈, 인벤티지랩의 오늘 기업 설명회가 개최되는데 기술 이전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시간회에서 오름세였죠. 다만 주말 그 이후에 비만 당뇨 종목들이 미국에서 같이 빠진 점이 어떻게 영향받을지 봐야겠죠. 단독 뉴스로는 루닛의 아스트라제네카와 폐암약 진단시장 진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단독이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나 최근에 루닉 관련한 뉴스는 많이 나오네요. 자, 월화수목금 이번 주도 일정들은 꽉 차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슈퍼컴퓨팅 2024 젠슨왕의 기조연설 관련해서 일정이 있을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관련해서 기술들을 좀 공개한다라는 뉴스입니다. IPO 종목들도 계속 매일매일 하나씩 들어가 있죠. 이번 주는 스페이스X 일정과 현대모비스의 CEO 인베스터 데이 자리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 목요일이고요. 루미르가 이제 목요일에 보호예수 물량이 일부 해제되는데 생각보다 물량이 큽니다. 10% 정도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목받았던 종목인 만큼 관련해서 이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정까지 확인해 봤고요. 섹터 뉴스 정리해 주실까요?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섹터 뉴스를 정리할 때 좀 반복되는 섹터들을 많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증시가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주목받는 섹터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주목받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쪽이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주요 종목들의 주가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급등이 처음 시현되기 시작했던 11월 11일 기준으로 지난 한 주 동안 113.1%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11월 11일, 12일, 14일 세 번이나 상한가를 안착했던 지난주였고요. 자, 그리고 SY 스틸텍의 경우에는 모듈러 주택의 대표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11월 6일 급등이 나왔고 그날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까지 합산 수익률 63%, 아스콘으로 대표가 되는 SG 같은 경우는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합산으로 50.6%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죠. 자, 그리고 농기계의 대표주자 TYM은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언급이 될 가능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1일에서 15일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의 합산 수익률이 40.9%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1월 12일 상한가에 안착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시장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주가 상승을 가파르게 만들어내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이 언급이 됐던 2022년 당시와 비교를 하면 그동안 주가의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자극받는 부분이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는 SOC 쪽 그리고 건설, 건자재, 건설기계, 농기계 다방면으로 자극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밸류는 어떤지까지 한번 차근차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남아있을까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곧 최고위급 우크라이나 평화특사를 지명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한국과 폴란드 인프라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 참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삼각협력 본격 논의하겠다라는 코멘트도 들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주 안으로 10가지 복원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이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자극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유럽도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에 발을 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자금 지원 쪽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모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다방면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폴란드라던가 동유럽 국가들을 통한 그리고 미국을 통한 재건 섹터에 발을 들이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건이 소환될 때마다 자극을 받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매가 테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모듈러 주택, 건설, 농기계, SOC 부분, 건자재, 거푸집 다양하게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이 자극을 먼저 받았다면 재건 이야기가 또 나왔을 때 바로 다음 섹터가 순환매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이 종목이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다고
급하게 매수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모듈러 주택 쪽으로는 범양건영, SY 같은 종목들이 대장격으로 움직였습니다. 범양건영이 지난 한 주 동안 113%가량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좀 많이 오른 만큼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아닌 만큼 범양건영의 시세는 지속적으로 좀 주의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얻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건자재, 거푸집, 건설 쪽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함께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TYM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기업과 우크라이나와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약한 연결고리로 나오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SOC의 경우에는 최근에 통신 장비주들 조금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다산 네트워크스일 텐데 통신 장비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기타 모멘텀들 함께 작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뭐 아스콘이라던가 시멘트 관련주들 여러 가지로 자극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앞으로 조금 더 이 순환매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도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환매를 대비를 해본다면 현재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되는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야겠죠. 우리가 상대 강도 지수 RSI를 과매수, 과매도 이런 부분들로 평가를 합니다. 11월 15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SG글로벌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RSI가 한 50.9 정도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SY스틸텍, 전진건설로봇, 코오롱글로벌, 다스코 같은 기업들은 좀 중립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고 TYM과 범양건영의 경우에는 RSI 상대 강도 지수가 다소간에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밸류를 평가할 때 PER과 PBR을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PER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가가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SG글로벌의 PER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2021년에서 2022년 동안 쭉 우하향 곡선을 그려오던 SG글로벌의 PER 차트는 현재 고개를 많이 든 상태인데요. 그만큼 급격하게 주가 상승을 최근에 만들어낸 만큼 이러한 밸류 면에서는 좀 체크가 그리고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범양건영의 PBR도 함께 보시죠. PBR은 보통 사실 범양건영보다는 조금 큰 덩치의 종목들을 언급을 할 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1보다 숫자가 작으면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범양건영 최근에 주가 상승을 가파르게 만들어내면서 PBR 차트 상으로 1.2배에 달하는 숫자를 거의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내에서 덜 오른 종목이 무엇인가 그러한 부분들 오늘 전략 점검을 통해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헤드라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머스크의 스타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8일에 달 화성 탐사 목표로 개발한 우주선이죠. 스타쉽의 6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이 있다라고 하는데 18일 하면 오늘입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따지다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밸류체인 11월 8일에 투자뉴스 7에서 민영 앵커가 정리해준 내용 가지고 와봤습니다.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나눠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종목이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2차 전지 종목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급격한 조정을 받았던 만큼 이 스페이스X의 지구궤도 시험 비행 이슈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모멘텀을 만든다면 그 정도와 강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오늘 전략 점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분 안에 세상의 모든 뉴스를 살펴보실 수 있었습니다. 주말 사이 나온 소식들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제 이 뉴스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또 한 주를 대비하는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뭐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네. 일단 뉴욕장에서도 국내에서도 네.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약화되고 있고요. 네. 리스크가 조금 더 부각됩니다. 전기차 종목들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선 또 바이오의 하락이 있어서 국내 바이오의 센티에도 영향을 줄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 먼저 짚고 삼성전자 얘기는 따로 할게요.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대선 당선인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관료들을 각 분야에 하나씩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후보들, 실제 관료들이 가진 그 정책 방향성에 따라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이건 언제나 그래왔듯이 있을 수 있는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뭐 IRA 법안 관련해서는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다뤄지면서 우리나라 2차전 지주들은 조정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관료가 또 들어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해서 화석연료에 친화적인 관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록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에는 에너지 관련주들도 약간의 변동성이 있기는 했지만 오늘은 강할 수 있음을 열어두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실적 시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엔비디아 실적은 나쁠 건 없어요. 긍정으로 나올 텐데 블랙웰 같은 경우가 발열과 관련된 이슈로 노이즈가. 약간의 지연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미리 외신에서 이런 기사를 던져 놓는다라는 건 실적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 4분기, 다음 분기, 그 다음에 내년에 대한 실적 톤은 좀 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해서 당연히 엔비디아 실적이 좋으니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을 그에 맞춰서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이 시각은 조금 배제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 쪽에 이제 보건부 장관 노이즈가 있어서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럼 알테나, 리가나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약간 변동을 겪을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그냥 보유일까요? 네, 여전히 보유를 할 수 있고요. 부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해당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탈이 훼손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요. 가격 조정이 나올 때는 충분히 1등주 위주로 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려요.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두 종목을 축으로 보시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기업 설명회 같은 경우를 21일에 개최를 합니다. 네. 그때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라고 해서 무작정 추격 매수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전달이고요. 자, 반도체 쪽 살피겠습니다. 삼성전자의 7% 급등, 그리고 시간 외에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10조 규모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 상승, 주가 반등의 마중물이 될까 기대감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뭐 연구 개발이나 다른 쪽에 썼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아쉬움의 목소리 등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주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든지 지금 팩트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단행한 기업들의 올해 매입 금액은 한 6조 5천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한 10조 원 정도를 단행한다라는 건 물론 나눠서 단행이 되겠지만 그 금액은 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주가의 상승에 촉매가 돼서 추세 상승이 나타나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더해져야 통계치에 대해서도 상단으로 적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다만 확실히 하방은 잡아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평균치를 대입을 해보면 한 1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주기에 펀더멘탈 같은 경우가 중립 정도 나오는 기업이 밸류 매력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총주식수 대비해서 약 3% 정도 단행을 했을 때는 15% 정도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펀더멘탈까지 뒷받침돼 준다라고 하면, 실적의 턴어라운드 나타난다라고 하면 30%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곤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입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약 7%, 시간 내에 3% 가상승한 수치를 대입해보면 만약에 시가 기준으로
그 15%를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예, 그걸 대입해서 플레이 하시는 쪽으로 열어둡니다. 네,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뉴스였고 거기에다 이제 본업의 회복 모멘텀, 경쟁력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 반도체가 수급을 좀 가지고 오면서 안 그래도 눌릴 만한 이슈가 나온 2차 전지 쪽의 낙폭이 더 크게 나왔단 말이죠. 엔솔이나 포스코 홀딩스 들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착잡했던 금요일일 겁니다. 네. 2차 전지 대표 주자들 보유자를 위한 코멘트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점은 하나가 주가가 전저점을 강하게 훼손을 할 때, 그 다음에 장기 횡보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이 어떤 요인에서든 깨질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50% 정도로 매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전량을 매도해 주든지 그런 관리가 필요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을 왜곡되게 해석하면 안 돼요. IRA 법안 같은 경우가 실제 폐지가 아니라는 점을 정부에서 내비쳤기에 빠지는 주가를 안고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면 그거는 어리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고집은 주식시장에서는 반대로 부작용으로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요. 지금은 무리하실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단기 급락폭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추가 매수 혹은 속된 말로 그냥 물타기를 해보고자 하는 심정이 들 수도 있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보자라는 의견 살펴주셨습니다. 착잡하네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내에서도 순환이 되고 있어요. 우주조선 방사는 쉬었던 가운데 지난 금요일은 재건 등은 강세였고요. 쉬었지만 사실 우주 관련해서는 스페이스X, 스타쉽 일정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 재건이나 우주 부탁드릴게요. 재건의 방향은 긍정입니다. 이 긍정을 놓고 당장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난항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러시아 타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풀어줬죠. 네.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바로 본토 타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데요. 이 부분은 재건의 방향에서 나아가는 그 중간에 노이즈입니다. 그러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재건과 관련된 종목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조정 나온다라고 하고 다 매도해버리고 안 볼지 아니면 이걸 기회로 활용해서 접근을 할지 재료 무게를 생각해 보시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는 약 3년 정도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 전면전이 이루어지면 봉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세요. 왜냐하면 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로 주가가 올랐다가 막 이렇게 소멸이 되는 재료 무게가 네. 작은 테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꼭 고민을 해보세요. 돈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어차피 사실 결론은 봉합되는 것으로 정해지겠죠. 시간의 문제긴 합니다만 그 중간중간의 노이즈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신 거고요. 그렇다면 재건의 방향이 결국은 정해져 있다면 저희가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기존에 이제 전진건설 로봇은 말씀을 주셨었고 상승률 기준으로 80% 넘게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종목도 AS가 필요하고 재건주 했을 때 사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트레이딩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작은 것들인데 네. 기계 종목들 큰 것도 봐야 한다라고 얘기 주셨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주 좀 압축해서 탑3로 주신다면요. 지금 시총이 아주 작은데 건설주란 명목으로 올라오는 기업은 다 배제하시면 됩니다.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자칫 그런 종목을 트레이딩해서 익숙해지시면 이 다음에 큰 데미지가 올 수 있어요. 하시는 건 말리지 않을게요. 공격적인 성함이야 하시는데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그래도 실체가 있는 쪽으로 봅니다. 시장의 1등주는 SY 스틸텍입니다. 이 부분은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연결해서 뭐 SG 이런 종목도 함께 볼 수 있고 이 부분 또한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조금 편안한 종목들은 대형 건설기계 쪽입니다. 굴삭기 쪽 같은 경우가 주가는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이제 재건이 진행되면 수요 회복 대비해서 3배 정도 수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중반부에 갔을 때는 아마 실적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타났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는 불황기를 딛고 황금기로 왔다 이런 레포트가 막 나올 거예요. 그때 이걸 추격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죠. 어느 정도 큰 그림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가에 대한 매력이 들어왔을 때는
긴 시계열을 가지고 사이클 투자는 긴 시계열, 산업재는 긴 시계열 수요가 뒷받침되면 주가의 상승은 다른 뭐 테크 이런 것보다 또 다르게 몇 배로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강조를 매우 드립니다. 네.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의견을 명확하게 말씀 주실 수 있다라는 것에서 상당한 소신도 느껴졌고 또 존경의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약간 화나신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이게 사투리다 보니까 강조를 할 때 제가 표준어를 배우고 있는데 아직 덜 배웠습니다. 네. 네, 충분히 이제 네. 시청자와 투자자분들을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명확하게 강조해 주실 부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꼭 한번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재건 부분 짚었고요. 우주에 대한 짧은 코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도 긴 시계열입니다. 비록 주가가 오른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 이제 그 공공기업적인 프로젝트 외에 이제 사기업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우리가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만 뭐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다 보니까 가격 조정 나오니까 우주항공은 장기니까 무조건 봐야 돼. 그건 아니고요. 하나씩 옥석을 가려서 뭐 세트레가이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이제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일부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정상회담도 있었고, 지금 시장이 관심을 둘 곳을 또 찾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에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게 협력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언제 또 이걸 틀지가 모르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어딘지를 좀 고민해 볼 네. 필요가 있어요. 주가로만 본다고 하면 워낙 기대가 없는 거는 미디어 쪽이고요. 그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공고함은 엔터 쪽입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해서 화장품은 좀 훼손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로컬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뭐 F&F 이런 기업도 함께 보되 1등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엔터, 미디어 순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엔터와 미디어 체크. 중국 관련해서 앞단을 세울 것을 좀 분류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을 보니 HL 만도를 픽해 주셨는데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보시나요? 네, 자율주행 쪽에서 마지막 남은 허들은 규제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가 주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이게 원했던 게 모든 기술은 지금 구현이 돼 있어요. 그 속에서 마지막 허들이 규제에 대한 부분의 완화인데 미국에서 발표를 했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연간 기준으로 약 2,500대 자율주행을 면제 조건으로 배치할 수 있게 진행을 네.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 당연히 테슬라가 가장 강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종목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접근할 수 있겠고 약간 편하게 한 국도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HL 만도 같은 경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미 전기차 업체 저가형 양산 모델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자율주행과는 별개고요. ADAS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은 3세대까지 충분히 대응 가능할 만큼 레퍼런스가 갖춰져 있어요. 지금 네. 양산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대기아차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모멘텀은 하나의 쿠션이 들어가다 보니 주가의 상승은 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좀 편하게 가는 거죠. 목표가는 45,0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32,000원을 제시를 합니다. 조금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국도 플레이로 HL 만도 살펴주셨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도 이제 트럼프 팀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원한다라는 것을 강력 피력한 점에 대한 보도를 내기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같이 연결해서 놓고 보겠습니다. 이성우 이사님과 또 시장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